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빛이 당신의 불행과 좌절 앞에서 묘한 생기를 띠며 번뜩이는 것을 목격한 적 있으십니까? 당신이 느끼고 억눌러 왔던 그 기괴한 불쾌감과 섬뜩함은 결코 당신의 예민함이 만들어낸 착각이 아니라 타인의 숨겨진 악의를 정확히 감지해낸 뇌의 완벽한 직관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모든 착취와 상처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가진 빛이 너무나 찬란했기에 벌어진 비극이었음을 이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라는 이름의 기만적인 가면부도회에서 끔찍한 에너지를 착취당하곤 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은 아마도 타인의 상처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시끄러운 갈등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언제나 선의와 진심으로 세상을 대하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온 사람일 것입니다. 타인의 불편함을 나의 불편함보다 먼저 감지하는 그 섬세한 신경만은 당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애석하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의 비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유독 선하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속이 텅 빈 무례하고 교활한 이들에게 감정적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일까요? 왜 당신의 배려는 당연한 권리가 되고 당신의 양보는 호구의 증명서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서늘하고도 잔혹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심리학과 뇌과학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걸어들어가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당신을 갉아먹은 가해자들의 심리와 뇌과학적 실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냉정하게 해부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교묘하게 착취하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당신의 자정감을 무너뜨리며 당신의 작은 실수에 환호하는 그들은 단지 도덕적으로 약간의 결함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화자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이나 미숙함의 발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자신의 비로한 생존을 위해 타인의 맑은 영혼을 파먹어야만 연명할 수 있는 심리적 기생이며 진화의 과정에서 심각하게 뒤틀려버린 뇌의 원초적 오작동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이해라는 고귀한 지적 활동은 이성을 갖춘 존재들에게나 허락된 사치입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의 성공이나 빛나는 존재감, 심지어는 올곧은 도덕성을 보며 맹렬한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는 사람의 뇌에서는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위가 미친 듯이 활성화됩니다. 놀랍게도 이 전대상 피질은 우리가 뜨거운 불에 대거나 날카로운 칼에 베어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느낄 때 가장 밝게 불이 켜지는 뇌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가해자들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선량함, 지적 탁월함, 그리고 자신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고결한 품격을 목격할 때마다 실제로 뼈가 깎이고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생생한 뇌의 통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당신의 빛나는 존재 자체가 그들의 비로한 열등감을 자극하는 거대한 고문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자아의 통증을 마취시키기 위해 그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저열하고 파괴적인 방어기제인 투사적 동일시를 필사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투사적 동일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 내면에 들끓고 있는 끔찍한 열등감, 씻을 수 없는 수치심, 그리고 무능력함이라는 심리적 오물을 마치 당신의 것인 양 당신의 머리 위에 쏟아붓고 집어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선의를 왜곡하며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교묘한 조종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상처받고 분노하며 무너져 내리는 그 찰나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할 때 그들의 뇌에서는 비로소 막대한 양의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양분 삼아 자신의 일시적인 우월감을 확인하는 이 끔찍한 도파민 중독의 굴레 속에서 그들에게 당신은 따뜻한 교감의 대상이나 인격체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의 산산조각난 자아를 임시로 이어붙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뜯어먹고 버려야만 하는 감정의 진통제이자 살아있는 쓰레기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 약탈자들의 뇌 속 거울 신경세포가 심각하게 망가져 있거나 억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거울 신경세포는 타인의 감정을 거울처럼 반사하여 내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즉 인류가 가진 공감 능력의 근원이 되는 뇌부위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슬픔이나 고통에 온전히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능력은 철저하게 거세되어 있으면서도 오직 타인이 언제 가장 취약해지는지, 어떤 말로 찔러야 가장 깊은 피를 흘리는지 그 약점을 찾아내어 공격하는 포식자의 약탈적 본능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기형적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당신의 선량함이 만들어낸 방어벽의 틈새를 냄새맡고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로 가장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당신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피해자가 된 당신 스스로가 파놓았던 지독하게 역설적인 심리적 함정을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지능이 높고 공감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즉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같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거대한 과인 책임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상황에 대한 통제 욕구와 인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계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부여파음이나 타인의 불쾌한 감정조차도 모두 자신이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탓이라 여기는 치명적인 인지오류를 범합니다.
당신의 뛰어난 두뇌는 타인의 감정 상태를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게 스캔해냅니다. 누군가 기분이 언짢은 기색을 보이면 당신의 뇌는 즉각적으로 경고등을 울리며 그 불편한 공기 자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 피말리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갈등의 여지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의 비위를 맞추며 심지어 부당한 대우조차 웃음으로 무마해버리는 거짓자아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맙니다. 당신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선택했다고 믿었겠지만 그것은 당신의 높은 지능이 만들어낸 가장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인 오작동이었습니다. 가해자의 불합리한 행동 이면의 상처를 이해해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뛰어난 분석력과 공감 능력으로 저 사람도 어릴 적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삐뚤어진 걸 거야.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나에게 화풀이 하는 걸 거야. 라며 기꺼이 심리치료사를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대상이 틀렸습니다. 진주는 돼지에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쏟아부었던 그 찬란한 인내와 고결한 헌신은 심리적 포식자들에게는 감동적인 배려가 아니라 나는 네가 아무리 선을 넘고 무례하게 굴어도 절대 반격하지 않을 무해한 표적이니 언제든 안전하게 내 영혼을 뜯어먹어라 라고 외치는 무한한 식량 창고의 개방신호로 작동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선량함 자체는 결코 죄가 될 수 없으나 단호한 경계선이 없는 맹목적인 선량함은 그 자체로 잔혹한 가해자들을 당신의 삶 속으로 불러들이는 가장 위험한 초대장이 되고 만다는 이 참담하고도 서늘한 진실을 이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직시하고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제 모든 원인과 실체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물 흘리며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영혼 착취의 고리를 영원히 끊어내고 짓밟힌 당신의 존엄과 빼앗긴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 오늘 당장 일상에서 무장해야 할 3가지의 실전적이고 치명적이며 아주 우아한 방어 기술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 기술은 가해자의 뇌를 일시 정지시키는 5초 침묵의 늪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일상이나 직장에서 무례한 자들은 아주 교묘한 타이밍에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은근히 선을 넘는 모욕적인 농담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직후 그들의 뇌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어색함을 모면하기 위해 억지로 웃어넘기며 허둥지둥 상황을 수습하려는 당신의 비참한 리액션을 도파민의 먹잇감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먹이 공급을 완벽하게 차단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신경을 긁는 뼈 있는 말, 묘하게 기분 나쁜 지적을 던졌다면 그 즉시 입을 다물고 얼굴의 모든 미소와 감정의 동요를 완벽히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두 눈 사이 미간을 정확히 5초 동안 짐승을 관찰하듯 서늘하게 빤히 응시하십시오. 1초, 2초, 3초. 절대 아무 말도 아무런 제스처도 하지 마십시오. 이 5초의 거대한 진공 상태는 언제나 상대의 즉각적인 반응을 조종해왔던 가해자의 뇌에 시스템 에러를 일으키며 엄청난 공포와 숨막히는 압박감을 선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열한 의도가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하며 내면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막히는 5초가 지난 후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지극히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똑박또박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신 그 말씀 정확히 저 들으라고 고의로 하신 말씀이시죠? 혹은 방금 하신 농담 어떤 의도로 웃으라고 하신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되물으십시오. 상대방의 입에서 나온 쓰레기 같은 언어를 다시 주워 담아 상대방의 얼굴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숨겨진 악의가 백일하에 폭로된 것에 경악하며 다급히 아니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며 변명하거나 시선을 피하며 도망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비겁한 뒷모습을 여유롭게 감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어 기술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철저하고 잔혹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관계가 조금만 깊어진다고 착각하는 순간 자신의 치명적인 취약점, 과거의 아픈 상처, 가족사 혹은 내밀한 고민을 너무나 쉽게 털어놓으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심리적 약탈자들과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자들에게 당신이 건넨 그 진심 어린 상처의 고백은 훗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숨통을 조르고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가장 날카로운 비수이자 정보의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직장이나 일상에서 직관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할 불길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사적인 정보를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차단하십시오. 당신에 대한 정보의 주도권은 오직 당신만이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은근슬쩍 친한 척하며 사적인 영역의 선을 무리하게 넘어 질문해 올 때는 예의 바르지만 결코 부술 수 없는 콘크리트 같은 방어벽을 세우십시오. 미소를 잃지 않는 단호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왜 지금 이 대화나 업무에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주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철저하게 통제되고 정제된 신비주의, 그리고 선을 긋는 미소 띤 단호함은 상대방에게 결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다는 서늘하고도 묵직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악할 수 없는 상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방어 기술은 나의 뇌에서 감정의 스위치를 완벽히 끄고 객관성만을 무기로 삼는 사실 반사 기술입니다. 가해자들은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교묘하게 말꼬리를 잡고 논점을 흐리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명백한 잘못을 당신의 탓으로 전가하려 듭니다. 이때 당신이 억울해하며 목소리를 높이거나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거나 어떻게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구구절절 변명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쳐놓은 진흙탕 싸움이라는 덫에 걸려들어 완벽하게 게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당신의 뇌에서 공포와 감정을 관장하는 평도체의 스위치를 강제로 끄고 논리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만을 극대화하십시오. 상대방이 쏟아내는 말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감정적 찌꺼기와 도발은 완벽하게 무시하고 걸러낸 채 오직 뼈대가 되는 객관적인 사실과 팩트만을 거울처럼 차갑게 튕겨내십시오. 억울해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기계처럼 무미건조하게 상황을 요약하여 선언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말씀은 본인이 지시를 명확하게 내리지 않아 발생한 업무 실패의 책임을 지금 저에게 떠넘기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혹은 제가 예민하게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당신이 지금 선을 넘고 무례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 객관적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쐐기를 박으십시오. 팩트라는 차갑고 잔인한 거울 앞에 강제로 세워진 가해자들은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찌질하고 추악한 민낯과 논리적 빈약함을 견디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리며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자멸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길고 깊은 여정을 통해 당신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억울하게 아파해야만 했는지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뇌과학의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당신을 괴롭힌 가해자들의 비루하고 찌질한 실체를 해부했고, 당신의 높은 공감 능력과 과잉 책임감이 만들어낸 슬픈 심리적 함정을 파악했으며, 앞으로 일상과 직장에서 나를 완벽하게 지켜낼 세 가지의 단호하고도 우아한 실전 방어 기술까지 모두 확인하고 무장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의 곁을 맴돌며 에너지를 탐내고 당신을 깎아내리려 했던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만만하고 약해서가 아니라 도둑질하고 싶을 만큼 당신의 영혼이 맑고 찬란하며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그 위대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무례함을 단호하게 쳐냄으로써 누군가와 관계가 끊어지고 미움을 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독할 때만이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 갈파했으며, 니체는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지한 대중의 관습과 군집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자발적 유배의 길을 위대한 초인적 정신이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조건으로 찬양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주소록에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지워지고 주변의 인맥이 줄어들어 혼자가 되는 것은 결코 당신의 사회적인 실패나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 내면의 자아 밀도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더 이상 수준 이하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누구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고독의 품격을 지닌 완벽하고도 고결한 인격체로 거듭나고 있다는 가장 찬란하고 고귀한 증거입니다. 평생토록 가치 없는 타인에게 무의식적으로 내어주었던 그 눈부신 친절과 따뜻한 에너지를 이제는 남김없이 회수하여 오직 당신 자신만을 향해 비추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무례함 앞에서도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세상 그 누구보다 존중받아 마땅한 유일무이하고 찬란한 하나의 독립된 우주입니다.